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 N형 전략이랑 단타 전략의 기초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화면에다가 그냥 할게요. 네, 여기 키움증권 화면에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어요? 여기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랬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 지표 발표라든지 장이 시작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렇죠. 네. 전일 그리고 당일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등등 뭐 특히 이제 이런 이런 라인이 두 개, 뭐 세 개가 겹쳐 있다. 겹쳐 있는데 내가 가는 길에 얘네들이 걸린다. 방해가 된다. 그럴 때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발표도 이제 좀 덩어리 큰 애들 무슨 미국 뭐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발표는 뭐 그거는 진짜 얄짤없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금리 발표할 때는 그때는 그때만 노려서 뭐 유로 달러나 이런 거를 그때만 노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전략이 아니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시간대에서는 절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재고량 발표가 있죠? 수요일에. 근데 항상 보면은 사람들이 다 그 거래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만 노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요즘에 계속 그렇게 어, 급등락할 때 좀 이 포지션을 들고 있는 시간을 좀 줄이면서 그렇게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에 좀 어떤 이 자동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메타 트레이더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그거는 좀 수동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략은 좀 자동으로 딱 그때만 노려서 하는 그런 전략들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트레이더는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또 달라서 그것도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고 잘하면 또 좋은 게 아름다운 게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전략은 거의 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돌리는 것처럼 뭐 1%, 3%, 5% 먹는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가 급등할 때, 급락할 때 쓰는 그런 전략들은 적어도 한 방에 한 50%에서 100%까지 잘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막 뻥튀기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 계좌를 뻥튀기 하는 막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위험도 당연히 따라요. 세상에 이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전략은 뻥튀기를 해서 두 배가 될 수가 있어요. 계좌가. 그런데 반대로 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들어 보고 한 50만 원, 100만 원만 넣고 테스트를 좀 해보고 테스트는 이제 뭐 50만 원 갖고도 할 필요가 없죠. 한 10만 원, 20만 원만 넣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뭐 한 번만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죠? 한 번만 성공을 한다고 해도 이게 그 본전이잖아요. 100%니까 그죠? 본전이 넘죠. 그죠? 그러면 도박을 한번 하는 거예요, 사실. 뻥튀기를 한번 하고 어,
내 원금은 일단 보전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먹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은 뭐 위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위험이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승률이 좋게 나오게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자, 그런 시간대는 안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간대와, 그런 매물대가 몰려있는 그런 자리들, 일단 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딜 빼요? 박스는 빼죠, 박스. 그쵸? 박스의 조건은 뭐였어요? 13일 이평선이 저 핑크색 이평선을 위로 아래로 혹은 아래로 위로 돌파를 하고 이 캔들이 위로 아래로 혹은 아래로 위로 이격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부터 박스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런 박스가 있을 때는 박스를 시원하게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진입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 박스도 굉장히 또 큰 박스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넓은 박스, 큰 박스 안에서 했을 때 먹을 게 있다. 충분히 먹을 게 있다. 그럴 때는 또 진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또한 선택입니다. 선택. 박스는 나는 아예 걸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걸르시는 게 좋고 나는 박스지만 먹을 게 있을 때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정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걸러내는 조건들이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수를 들어가려고 할 때 큰, 큰 추세로는 이런 식으로 매도가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죠? 요럴 때에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수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면 큰 패턴으로는 매도니까 이럴 때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또 뭐가 있었어요? 크게 N형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을 때 여기서 나오는 패턴은 안 들어간다 그랬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거의 뭐 같거나 한 80%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또 뭐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정하는 어떤 원칙이니까 요런 하나의 파동 요런 파동 애들이 5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5포인트 혹은 6포인트가 안 되면 파동이 5포인트 6포인트가 안 되면 4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복기를 통해서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저는 주로 5에서 6포인트를 하는데 거래량이 좀 나오고 패턴이 이제 좀 수월하게 나오는 그럴 때는 주로 이제 6포인트로 가고 뭔가 짜잘짜잘하고 이 한 칸, 요 한 칸이 지금 보세요. 요 한 칸이 지금 10포인트죠? 요럴 때는 5포인트로 하면 충분해요. 근데 저 한 칸이 5포인트고 이게 움직임 자체가 크지 않다. 그럴 때는 이제 상황을 봐서 4포인트로 줄이기도 하고 5포인트로 줄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또 걸르는 게 뭐가 있어요? 또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걸러야 되는 데가 어떤 구간들이 또 있죠? 최고점, 최저점에서 시작할 때.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최저점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매수 패턴이 나올 때. 여기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수 자리다 했을 때 시작점이 이렇게 최저점으로 있으면 그때는 안 들어가요. 또 마찬가지로 매도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뭐 이렇게 지금 여기도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최고점이잖아요. 그죠? 최고점부터 시작한
요런 매도 자리 저런 거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거 있어. 차트 세팅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세팅. 자, 차트를 우리는 항상 틱 차트를 보는데 여기 틱 써있죠? 틱 차트.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로 보는 게 200틱 차트예요. 200틱. 여기 200틱. 그리고 봉의 개수는 250개. 왜 255로 되어 있어요? 제 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이 오른쪽에 요 봉들이 오른쪽 숫자에 딱 붙어 있는 거를 저는 싫어해가지고 여기 차트 환경 설정해 보시면 저는 오른쪽 여백을 이렇게 5글자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255로 항상 해놔요. 이렇게 오른쪽을 좀 띄워놔야 저는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 화면도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맨날 이 회색으로 해놓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바탕색을 웬만하면 요거 회색, 요 흰색 바로 위에 있는 거 요걸로 웬만하면 바꾸세요. 왜냐면 눈이 아파요. 눈이. 흰색으로 계속 보다 보면은 눈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몇 년 동안 이걸 보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 최대한 눈이 안 아픈 색깔 찾다 보니까 이제 요걸 찾았어요. 회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 없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차트를 보면, 이 차트 화면 설정 뭐 어디 저 끝에 보면은, 전일 고가 저가 뭐 이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그거 꼭 설정하시고, 같이 보세요. 같이. 이베스트 하나만 보셔도 되는데, 뭐 저 같으면은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같이 펼쳐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베스트에 나오는 전일 당일 체크하시고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다 체크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항상 진입에 유의한다. 예, 걸러야 될 때는 잘 걸른다 이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는 질문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정확히 우리가 이제 N형부터 진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진입. 자, 어디서 우리가 진입이냐?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려면 자, 흰색 바탕에다가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게 좀 더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평선이 이렇게 자 올라갈 때 매수 패턴을 우리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항상 우리는 이 이평선 두 개를 하나의 이평으로 본다고 그랬죠.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이게 차트 세팅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이평선 두 개는 13일선, 26일선입니다. 13일선, 26일선. 지수 이평이에요. 지수 이평. 네, 어서 오세요. 네, 지수 이평이에요. 13일선 아니지. 이 빨간색은 26일, 36일이에요. 네, 정정할게요. 26일, 36일. 그 다음에 초록색 선. 자, 밑에다 그냥 뭐 안 그릴게요. 그냥. 네, 초록색은. 초록색 선이 13일 선이에요. 전부 다 지수 이평이고 종가. 차트 세팅할 때 이평선 세팅할 때 나오는 선택하는 그 란이 있어요. 거기에 옵션 설정란에서 보면은 종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지수, 그러니까 단순 이평이 아니고 지수 이평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 원래 이제 분봉을 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는데 틱 차트에서는 거래량을 볼 필요가 없죠. 거래량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럼 틱 차트에서는 거래량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봉이 생기는 속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시간대가 타임 그 프레임이 넓어진다.
30분 단위가 이 한 화면에 꽉 차더라. 그럴 때는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시간이죠. 그 중에서도 봉이 막 팍팍팍팍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차트를 보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구나. 그 정도는 이제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진입 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 그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이렇게 뭐 봉들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직선으로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눌리는 요점, 요점 이평이랑 맞으면 우리는 진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여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첫 번째 눌림에서는 요 차트 이평선에 핑크색 이평에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자,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 이평선에 얘가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자, 1번 맞아야 된다. 2번 안 맞아야 된다. 그쵸?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시죠? 1번, 2번이 다 됩니다.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돼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그죠? 아이고, 사각형이 나오네. 자,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안 맞아도 되고 이렇게 와서 맞아도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격이 돼버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 구멍이 뚫려서 이격이 생겼다. 여기 이렇게 이격이 생길 때는 그때는 아니다. 패스다. 패스. 패스. 그죠?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죠. 여기서는 이제 그죠? 두 번째는 무조건 여기 맞아야지 진입이에요. 맞아. 뭐 첫 번째 선이건 두 번째 선이건 자 그것도 선택이에요. 첫 번째 라인 이 핑크색 첫 번째 라인에 닿을 때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두 번째 라인에 닿을 때 들어갈 건지는 선택이에요. 여기처럼 첫 번째 닿을 때 들어갈 건지 두 번째 닿을 때 들어갈 건지는 선택을 하셔라. 그 대신에 중간에 바꾸지 말아라. 정해놨으면 그대로만 하셔야 돼요.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해요? 본인의 성향에 맞게 5만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조합을 해서 복기를 다 해보신 다음에 어떤 게 내가 제일 잘 맞는지 그거는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보통 첫 번째 선에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선에서 들어갈 때가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추세가 쭉쭉 잘 나올 때는 보통 첫 번째 선에 맞고 가기 때문에 두 번째 선까지 잘 안 오거든요. 그런 거는 저를 이제 좀 잡으려고. 근데 보통은 이제 추세 나올 때 그런 데서 멀리 가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길게 먹는 게. 이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선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첫 번째로 들어갔을 때는 손절인데 두 번째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손절이 아닌 경우가 꽤 나와요, 또. 꽤 나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게 다죠? 그죠? 이게 다예요, 이게. N형은 이게 다. 끝. 더 없죠? N형은 더 없어요, 여기서.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단타. 단타에 진입을 한번 봅시다. 단타가 조금 더 복잡하죠? 자, 지우고. 자, 단타. 레드. 자, 또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 놓고. 단타도 근데 뭐 별거 없어요, 사실.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좀 해놓고 보면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이게 오래 걸렸냐면 사실 제 책임도 있어요. 제가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안 드렸잖아요, 사실. 그쵸?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해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저도 맨날 감으로 거래하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감으로 하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죠? 좀 요대로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다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가르칠 때에는 이거를 잘 예쁘게 정리를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가 못했어요. 사실 그게 되게 약해요. 제가 원래 좀 디테일에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잘 못했던 저의 책임이 좀 크긴 한데 이제는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강의하는 이 영상만 보면 단타건, N형이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어디서 진입해요? 얘도 최고점, 최저점, 시작, 그거는 얘도 똑같아요. 거기서 안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얘도. 자, 얘는 첫 번째. 자, 가다가 여기에 맞고 뭐 맞던지 여기 뭐 밑에 두 번째 맞던지 뭐 상관없고 어쨌든 맞고, 근데 그 단타의 특징은 뭐예요? 살짝 이렇게 안 맞는 거, 한 틱, 두 틱 차이로 이렇게 안 맞는 것도 맞았다 치자 했었죠. 그죠? 그래서 가면서 한번 눌리고 다시 얘를 여기를 돌파해서 갈 때 진입이죠. 그쵸? 쟤는 봉 단위로 진입입니다. 봉 단위로. 그래서 매수의 경우에는 자, 빨간 봉이 요렇게 뭐 요렇게 생기겠죠. 생겼다가 파란 봉이 여기서 이렇게 생기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가 생겼을 때 진입점을 어떻게 잡느냐? 처음에 요 첫 번째 음봉만 생겼을 때는 요 선을 돌파할 때 진입이죠. 근데 얘가 돌파를 안 하고 두 번째 음봉이 생겼어요. 요 선을 돌파할 때 진입이죠. 얘도 돌파를 안 하고 세 번째 음봉이 생겼어요. 요 선을 돌파할 때 진입입니다. 맞죠? 근데 조건이 뭐가 있어요? 자, 칼라풀하게 해봅시다.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렇죠, 두 튀기로 진입이에요. 나스닥은 두 튀기 진입이 맞아요. 오일 골드는 한 튀기 위에 진입이고. 자, 계속 말씀드리면 요렇게 선을 그어놨을 때 요 음봉이 요 전체 길이에 3분의 2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때만 진입을 한다. 3분의 2를 찍으면 진입 안 한다 그랬죠? 왜 안 해요? 3분의 1을 찍으면 별로 먹을 게 없어서 진입을 안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봉이 3개가 생겨버리고 이럴 때는 또 먹을 게 또 나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게 봉이 장대 음봉으로 그냥 쏟아지면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봉이 이렇게 3개로 나눠지면 진입점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점이 아이고 진입점이 아이고 진입점이 모르겠네. 네, 뭐 하여튼 이 화살표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쨌든 뭐 진입점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낮아지죠. 점점 내려오죠.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요. 봉이 3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음봉이 3개가 생기면. 근데 자, 양봉도 그냥 길게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갔다가 음봉이 하나가 이렇게 3분의 1가 넘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하나로. 그러면 진입점이 계속 여기죠, 여기. 그쵸? 그래서 다시 양봉이 여기서 솟으면서 이렇게 가더라도 먹을 게 이렇게 요만큼밖에 없더라.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진입점이 여기가 되면 그래도 먹을 게 뭐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이만큼은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3분의 1을 찍더라도 먹을 게 있을 때는 들어간다. 먹을 게 있을 때는. 그죠?
근데 이것도 정하시면 돼요. 이것도 정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옵션. 3분의 2 찍으면 나는 그냥 무조건 안 들어가겠다 하면 그냥 치워버리시고, 3분의 1을 찍었는데 봉이 반대봉이 이런 식으로 뭐 2개나 3개가 생겨서 먹을 진입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먹을 게 있더라. 그럴 때는 나는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 뭐 그렇게 정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까지 질문 없죠? 또 안 들어가는 게, 요렇게 뭐 봉이 뭐 2개가 생기건 1개가 생기건 뭐 3개가 생기건, 진입을 했을 때 내가 그 피보나치를 점 3개를 찍었더니 진입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요 구간이 너무 짧을 때, 나스닥 기준으로는 뭐 한 2포인트, 뭐 2, 3포인트 이렇게 작을 때, 2포인트죠, 주로 2포인트. 2포인트면 딱 그 40불이니까. 맞나? 아니죠. 2포인트가 40불이 맞죠? 네, 맞네요. 2포인트 40불. 40불 이상, 최소 40불 이상이 됐을 때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일골드로 항상 제가 40불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도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최소한 2포인트 이상은 내가 먹을 게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보통은 이제 50불, 60불 이상 먹을 게 있을 때만 진입.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애령. 자, 이렇게, 아이고, 자꾸 잘못 누르네. 자, 큰 애령. 맞고, 막, 이런 식으로 크게 애령이 거의 완성됐는데, 요런 데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랑 이제 거의 맞았다고 칠게요. 한 80% 정도 맞았어요. 여기는, 여기 없다고 칠게요, 밑에는. 자, 거의 이렇게 맞았을 때에는 또, N형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한다. 가 있었고, 또 맞고 가는 도중에 나오는 요 N형이 우리는 제일 깔끔한 거지만, 돌파, 자,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돌파를 하는 요 N형. 돌파라는 건 저 핑크색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저 핑크색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저 패턴에서는 또 들어간다 그랬죠. 그쵸? 자, 그리고 N형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자, 돌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가고 두 번째까지 우리 들어간다. 뭐 여기 맞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두 번째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두 번까지만. 한 번, 두 번. 돌파도 여기 한 번, 두 번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제일 헷갈려 하는 거.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 헷갈렸지만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쵸? 13일 진입. 자, 13일 진입은 13일 선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진입이에요. 13일 선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쭉 그리고 초록색,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초록색이 위에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럴 때 쭉 올라가다가, 자, 쭉 가다가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자, 13일을 기준으로 돌파를 하는 요 자리에 진입이다. 근데 안 들어가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나오는 얘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1번 파동이 이렇게 하나 둘, 저게 뭐예요? 저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N형이잖아요. N형. 그죠? N형 올라갈 자리인데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고 앉아 있으면 망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 근데 첫 번째 거는 들어간다. 왜? 첫 번째 거는 아직 이 첫 번째 파동이 지금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어디까지 내려올지 이게 N형을 그리면 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뭐 100%는 아니지만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훨씬. 그래서 여기서 진입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다예요, 이게. 이게 답니다. 쉽죠?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제가 뭐 혹시 뭐 빠뜨린 거 있나요?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죠? 자, 이게 다예요, 이게. 네, 이게 답니다. 깔끔하게 됐죠, 정리가. 시간도 많이 남았죠, 오늘. 아, 좋아. 이렇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녹화는 중지를 하겠습니다.